네, 명민준 이나영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곳곳의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미국 시장부터 점검해 볼까요? 자, 실적 호조도 뒷받침이 됐고 지표도 괜찮았고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바짝 근접을 했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뉴욕 증시 오늘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 그리고 주택지표 호조에 오늘 2거래일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가량 상승하면서 18,03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인 5,048포인트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10포인트 가까이 추가하면서 2,100포인트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달러 우려에도 이 대표 기업인 코카콜라, 보잉, 맥도날드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달러 강세에도 조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이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중에서는 주택지표, 기존 주택 판매가 6% 넘게 증가를 하면서 1년 반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증시에도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오늘 외신들 바라보면 증시가 조용한 만큼 외신들도 이 간추린 뉴스로 글로벌 뉴스 핫 이슈 탑5를 내놨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0년 이 5월에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단 5분 만에 9%가 넘게 폭락했었던 이 플래시 크래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플래시 크래시 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영국 런던에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이었고요. 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매수 주문을 내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쪽에서는 대기업 이 테스코가 96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유통업이 전체적인 침체기다라는 진단을 내놨고요. 이로 인해서 자회사인 이 홈플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이 성장률 전망치를 금년과 내년도에 1.8%로 이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점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쳤고요. 이 유럽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이은 이 강한 자신감, 강한 의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또 다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재무장관 이 바루파키스가 이 유럽 트로이카와 그리스가 이견을 확실히 좁혀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의견을 확실히 내놨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장중이기는 하지만 15년 만에 2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2만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것이 2000년 4월 이후에 정확하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증시가 조용한 만큼 투자자들의 눈은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 신흥국 시장의 주식시장 상승세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나연 캐스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상당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상품들, 서비스 선보였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요? 네, 이제 구글을 통해서 전화와 문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을 넘어서 프로젝트 파이라는 이동통신 상품을 미국에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글의 폰 넥서스 6에서만 가능하긴 한데요. 무제한 음성, 무제한 문자 서비스가 월 $20로 우리 돈으로 단돈 21,600원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요금은 달러 단위로 돌려주고요. 또 약정 등 조건도 없는데요. 자, 구글의 이동통신 서비스 출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말 함께 확인해 보시죠. That it will switch between the T-Mobile and Sprint networks when it is using cellular, depending on who has the best connection, which obviously nobody really does today. You tend to be stuck with whichever network you've chosen. It allows Google to potentially extend the amount of endpoints they have with the users and collect data that'll help to drive their platforms with things like, say, advertising. Google collects a lot of data through their search engines, through their operating system, and through their devices, and I think that just adds to that.
그렇습니다. 구글이 이동통신망 사업에 지출하는 것,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정보 수집망을 더 넓게 해서 구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동통신 사업 공급자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더 강화돼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한때 메신저 업체가 무료 통화 기능을 제공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구글은 이동통신업계에 파장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긴 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은 장중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명면준 게스트가 그 외 시장 상황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기업 실적 상위 호조를 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부터 확인하고 갈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의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 주요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매출이 급증했지만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도 있는 이 반도체 업체 퀄컴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매출 전망, 이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이 하향 조정의 배경 같은 경우는 퀄컴의 대규모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이 퀄컴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금년도 퀄컴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강달러에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달러 우려에 대한 이런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 제약주 기업인 암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기존 라인이 호조를 보이면서 순이익이 5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기존의 이 금년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는 점으로 빌어서 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실적의 방향성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게 그렇됐습니다. 자, S&P 500 실적 보셨는데요. 섹터별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가 0.6% 그리고 0.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플러스권이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증시는 0.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도 0.6%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0.4% 상승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대규모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에 혼조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리스 우려가 아직 상존해 있다는 점이 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증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오늘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8레벨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엔달러 환율도 119엔대 이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3% 이상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1.97%대를 회복을 했고요. 국채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3% 하락, 온스당 1,200달러 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오늘 0.8%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멘 공습이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서면서 배럴당 56달러 선 후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SNS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는지 이나영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중국 신용카드 시장의 빗장이 오는 6월부터 풀리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금융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었는데요. 이제 해외 카드사들의 중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4%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멜리사리 CNBC 앵커는 이 같은 중국의 신용카드 개방의 실질적인 승자는 바로 NXP 반도체 업체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NXP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로 아이폰과 손을 잡고 근거리 통신 결제 기술 NFC를 개발했는데요. 이외에도 애플이 아이폰 6 기반 결제 서비스를 위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와도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중국 금융 개방의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지난 3월 루프페이를 이용한 삼성페이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핀테크 시장의 경쟁이 중국에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에 혹한을 녹였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주택 시장에 봄이 왔다며 환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는 주택 매매 건수가 금리가 4% 아래이던 2013년과 비슷한 속도의 증가세를 보인다고 트윗을 남겼고요. 또 맥글라드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세 브루셀라스는 23세에서 25세 젊은 층들의 고용 증가와 그들의 임금 상승 전망이 기존 주택 매매 건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트윗을 남겼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의 호조가 주택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미국 주택시장이 지난 1분기 겨울철 혹한의 부진을 털어내고 모멘텀을 얻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SNS까지 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